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오늘 방학특강 파이썬 첫 개강 날인데, 일단 앞에 띄워드린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자를 꿈꾼다거나 어떤 거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시던지 상관없이 거의 필수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이 시점에 이런 녀석들을 배제시켜 놓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성장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꼭 필요한 요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에 사용하는 녀석들도 있으니까 음, 꼭 오늘이 지나기 전에는 완료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 같은 거,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랑 제 목소리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영상 다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따로 기록을 남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씩 좀 얘기를 먼저 나눠 볼게요. 일단 이 google.com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사용하는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적어놨죠.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다른 수업을 뭐라도 들으셨던 분들이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계정, 그때 만든 계정 그냥 쓰시면 돼요. 아예 수업이 처음이거나 지메일 계정 개인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지메일 계정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때 그 계정을 새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건 결국 개발 쪽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는 건데 이 개발 공부용 지메일 계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메일 계정 가지고 공부용으로 써도 문제가 되진 않죠. 당연히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공부를 마쳐서 뭔가 개발자로 취업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분리를 시켜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메일에는 어 이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메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광고성 메일도 올 것이고 뭐 인증한 메일도 올 것이고 뭐 예를 들어 SNS 같은 거 업로드 됐다 하는 것도 메일로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녀석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메일들이 하나씩 껴있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사용자마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메일에 안 읽은 메일 막 몇백 개, 몇천 개씩 쌓여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죠. 광고 같은 거 안 읽으니까. 근데 우리가 취업용 계정으로 공부했던 계정을 이제 취업할 때 이력서에다 냈는데 거기로 메일 회신을 받아야 돼요. 결과 같은 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던 계정을 그대로 쓴다면 이 메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용 계정을 좀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메일은 이제 계정을 많이 만들어도 돼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수업에서 수업을 위한 계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계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계정. 근데 이것도 이 목적으로만 계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메일 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역할군을 좀 나눠 놔야지 그쪽으로 메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리고 빠르게 체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개인적으로 쓰는 거랑 일적으로 하는 거랑은 좀 분리시켜 놓는 게 좋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메일 계정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한 거고. 근데 굳이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지금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개발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들이 보통 구글과 연동이 많이 됩니다. 이 녀석들과 연동이 제일 많이 되고 가장 호환이 좋아요. 그리고 좀 이건 뭐랄까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만약에 회사 대표고 두 명의 지원자한테 이력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 둘은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실력이 동일한 상태. 근데 다른 거 다 똑같은데 한 명은 본인 이력서에다가 지메일 계정 넣었고 한 명은 네이버 계정 넣었어요. 그럼 전 지메일 계정 넣은 사람 뽑을 거예요. 똑같은 실력이라고 하면. 약간 기본 베이스의 마인드 차이거든요, 이거. 개발에 관련된 뭐 다양한 것들이 보통 구글이랑 연동이 되는데 구글 계정 하나를 만들어 놓질 않았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메일 계정이 꼭 공부용이나 취업용 이런 등등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깃헙. 얘는 뭐 가입하는 거 따로 알려드릴 건 없겠죠? 자, 깃헙 같은 경우 이 녀석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깃헙 페이지에 딱 오시면은 저랑 다른 화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화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이건 아니겠구나. 이거겠구나. 이렇게 생긴 화면일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으로 가입하고 인증을 통해서 깃헙 로그인을 완료를 하시면 이거 아니면 직전에 있던 그런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은 뭐 하는 애냐면요. 얘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얘는 어쩌면 지금 가입을 진행했던 이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저 깃헙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존재 목적이 사용하는 이유가 소스코드 형상 관리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협업에 관련된 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스코드 형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 코드를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코드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자 하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한 번에 다 못 만들겠죠. 그럼 만들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다 만들었다고 해도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이제 소스코드 형상 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걸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면요. 내가 중간에 멈춘 시점의 코드를 따로 복사해다가 한쪽에 저장을 해놔야 되고요. 그 코드를 또 불러다 놓고 거기서 또 수정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저장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녀석을 사용하면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얘한테 다 기록을 남겨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고 이제 요즘 시대에는 사실 깃허브보다도 더 발전된 녀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넘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세상에서 100명의 개발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99명은 깃허브를 씁니다. 이거 안 쓰는 개발자 없고요. 안 써본 개발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깃허브를 미리 가입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수업에서 깃허브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로 직접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얘를 가지고 이렇게 소스코드 형상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이런 건 안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꼭 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동하는 녀석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가입을 좀 미리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딱히 다뤄지지 않겠지만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수업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이 관리를 중요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 이 주소가 여러분들 이력서에 포트폴리오로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다 관리를 해놨잖아요. 기록을 남겨놨죠. 그럼 내가 이 주소만 넘기면 사람들이 이 주소로 들어와서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뭐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협업에 관련된 툴, 이것도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소스코드의 변경사항이나 이런 걸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저랑 앞줄에 있는 네 분이랑 같이 5명이서 한 팀이 돼서 개발을 했다라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에 맞게끔 개발을 진행을 할 건데 각자 소스코드 작성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르게 작성된 코드들을 결국 한데 모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5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 깃허브라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5명이 관리할 수 있게끔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럼 각각 수정한 내용을 여기다 따로따로 다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사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에 이 주소를 올려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신입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진짜로 들어와서 소스 코드를 뒤져보지는 않아요.
이건 제 건데, 제 거 이제 수업용 계정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때 사용했던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볼 수가 있는 사이트인데 면접관들이 이거 들어와서 절대 안 봐요. 신입 개발자가 이 GitHub 주소 올려도 들어와서 안 봐요. 근데 이거는 봐요. 얘는 봐요. 얘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월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요일이 나와 있죠. 요일과 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월이군요. 여기가 요일이죠.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여기 연도도 있어요. 자, 얘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연도에, 이 달에, 이 요일에 얼마만큼 기록을 남겼는가를 남겨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연한 색일수록 적게 업로드를 한 거고요. 진한 색일수록 여러 번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통 이제 GitHub 잔디 심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잔디 심기, 잔디 관리, 잔디 심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성실하게 찍어 왔는가가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회사들은 꽤나 많습니다. 저야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꾸준히 쭉 다 찍혀 있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웬만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 기록을 쭉 꾸준히 남겨서 업로드 기록을 남겨서 이 잔디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를 빼곡하게 찍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올리기만 한다. 그거는 티가 확 나요. 왜냐면 이 구성만 봐도 티가 나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진짜로 공부를 하고 이 깃허브에다가 업로드를 진행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공부를 진행했는가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스 이거 뭐 같이 안 보셔도 되고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게 맞네요. 알아서 연동이 됐네요. 프로그래머스에 딱 들어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당장 쓸 건 딱히 없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사이트와 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 자체가 개발자 커뮤니티 중에서 꽤나 인지도가 높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공채 같은 거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연동해서 애초에 얘랑 협업으로 뭐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를 진행하기도 해요. 실제로 22년도쯤에 23년도도 뭐 있었을 텐데 제가 기억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22년도쯤에 SK 관련된 이제 공채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얘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내에서 접수를 받았고요. 얘가 제공하는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얘랑 많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얘도 개발자가 되려면 필요한 사이트다 라는 건데 단순히 그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교육이라는 곳을 보시면은 여기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뭐 신청을 해서 기다렸다가 듣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애초에 온라인 강의 영상이 제공돼서 그냥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파이썬 진행은 원과정 8일, 투과정 8일, 총 16일이죠. 3시간씩 해서 3, 24, 총 24시간, 24시간에서 총 48시간 공부한단 말이에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를 공부하는데 48시간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가능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얘는 언어예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건데 어떻게 48시간에 이걸 다 배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48시간 동안 최소한 파이썬을 사용하려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문법이나 사용법들을 많이 익힐 거예요. 우리 수업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다양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힘들겠죠? 그러면 이런 곳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또 여러분들이 얻어서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채용 같은 것도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채용 공고 같은 게 여기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회사들도 있고요. 넥슨도 있네요, 여기. 티맥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다양하게 여기 공고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뭐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정보도 취합을 하고 여기도 취합을 하면 여러분들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공부를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와서 이 채용 공고를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파이썬을 공부하는 목적이 나중에 뭐 넥슨에 들어가기 위해서야. 난 넥슨이 내 꿈의 기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올라온 공고 중에 그 기업을 찾아 들어가요. 내가 만약에 나 이런 걸로 진짜 하고 싶었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여기에는 따로 정리된 게 없네요. 다른 예시로 가죠. 이런 거. 딱 들어와서 이런 내용은 사실 지금 봐도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 내용은 또 바뀔 거니까.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기술 스택.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으면 이런 공고들을 많이 찾아보고요. 예를 봐야 돼요. 예를 보면 이 부서로, 이 직무로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 최소한 이런 건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 공부 뭐 해야 돼요? 이거 3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성을 설계하기에도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는 자주 들어와서 심심할 때 들어와서 한 번씩 정보를 좀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얘기를 따로 하진 않을 거고, 코딩 테스트 쪽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서 모든 문제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해제하고요. 자, 이런 거 빼고 난이도 0부터 5까지 있어요. 난이도 선정해 준 다음에 뭐 언어. 지금 우린 파이썬 수업이니까 파이썬 공부해야겠죠? 근데 파이썬도 보면은 2랑 3 두 개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파이썬은 3입니다. 2가 아니에요. 3으로 골라주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절대 못 풀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배운 문법이 없잖아요. 그럼 문법을 조금씩 배우면 풀 수 있겠네요?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배운 개념이 생겼다. 그럼 여기 와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고 마음껏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초 언어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문법과 기본적인 활용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사실 뭐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생판 모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제2외국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만 하다가 영어 배우려니까 힘들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도. 그런 것처럼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닌데 얘를 그나마 가장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쳐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수업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문법을 배웠다면 이 사이트에 와서 내가 이런 문제 풀 수 있겠는데? 하고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도 상당히 중요한 사이트로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코드.org 얘는 좀 뒤로 미루고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얘까지만 말하고 쉬는 시간 일단 한번 가질게요. 사인업으로 들어가지 말고 로그인을 안 해놨는데 저는
자, 이 사이트를 들어오시면은 이거 그냥 타자 연습하는 사이트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영타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런 거 쓰기 싫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쓰셔도 돼요. 여기는 없네요. 학원 컴퓨터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한컴 타자 연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타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얘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타자 연습이 필요한데 한글은 연습할 필요 딱히 없어요. 대부분 한글은 잘 치시기도 하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영타입니다. 영타. 자, 개발이라고 하는 건 코드를 작성하는 상황 속에서 한글을 아예 안 쓰지는 않아요. 한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 영어예요. 우리가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할 때 실제로 다 영어를 써야만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영타가 느리면 코드 작성하는 속도가 그만큼 느리겠죠? 근데 코드 작성하는 속도가 느리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예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는 지금 당장 고민할 건 아니지만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공부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영타 어느 정도 기준치를 뭐 딱 어떻게 잡기가 되게 애매한 수치이긴 한데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150에서 200타는 나와야 돼요. 한 컴 타자 연습 기준으로. 이 정도가 나오셔야 일하는데 최소한 지장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코드 진짜로 짤 때는 하나하나 다 타이핑하는 건 아니고요. 자동 완성 기능을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코드를 쑥쑥 써내려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파이썬만 공부하고 끝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공부 더 하실 분도 있겠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쪽은 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최소한. 저도 영타 그렇게 안 빠릅니다. 한 250에서 300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미만이면 이제 100타까지 나온다. 내가 영타가 100타다. 이러면 조금 곤란해요. 기본적인 거 타이핑 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얘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죠. 뭔가 암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늘어요. 그래서 내가 100타, 이렇게 150타, 200타가 안 나와. 그러면 하루에 한 5분, 10분 투자하세요. 무조건 늡니다, 얘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게 싫으면 다른 타자 연습이라도 영타를 그냥 연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org랑 코드업 그리고 REPL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이거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